안녕하세요. 닥터 소리입니다. 산부인과 외래에서 보통 이제 원하시진 않지만 질환 치료나 증상 조절 때 생각보다 자주 처방하는 약이 있습니다. 바로 저용량 경구복합 호르몬제, 저희가 짧게 보통 피임약이라고 부르는 약인데 이름 때문에 오해를 많이 받기도 하고 또 복용법도 뭔가 복잡하고 헷갈려 하시고, 그래서 외래에서 설명드리는 복용법 그리고 여러 가지 오해들, 실생활에서 피임약을 주기 조절로 잘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까지 한번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병원에서 여러 종류의 피임약 중에 주로 28알로 구성된 야즈를 많이 처방합니다. 야즈는 24일간 호르몬을 복용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생리주기 조절, 그리고 부정출혈, 또 생리전 증후군이나 자궁내막증 등에 적합하고 여성 호르몬 함량이 비교적 낮은 편이라서 장기간 복용이 필요한 경우에도 많이 처방을 합니다. 24알의 분홍색 알약과 마지막 4알의 흰색 약으로 구성되어 있고 제일 앞 분홍약부터 복용을 하는데 비교적 일정한 시간에 맞춰서 복용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면 오전 9시에서 10시 사이 이런 식으로 복용을 하시면 됩니다. 식전 식후는 상관없으나 복용 초반에 좀 속이 불편하다고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서 식사를 하고 조금 시간이 지나서 복용하시라고 저는 설명드리고, 보통 어른들은 오전, 그리고 아이들은 자기 전에 복용하라고 저희가 설명을 드립니다. 아이들은 이제 부모님이 챙겨주셔야 하기도 하고 또 먹고 속이 불편할 때 그냥 복용하고 빨리 자라고 그렇게 이제 설명을 드립니다. 다른 약이랑 한 번에 복용하지 마시고 1시간 정도 시간차를 두고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른 약들이 피임약의 흡수를 좀 방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어제 걸 안 먹은 걸 오늘 복용 시간에 약을 보고 생각이 났다면 2알을 동시에 복용하셔도 됩니다. 이 이상 잊으시면 생리처럼 출혈이 시작되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마지막 흰약을 2알 정도 복용할 때쯤에 생리가 시작됩니다. 이어서 복용을 하시는 경우에는 흰약이 끝나면 새로운 팩의 분홍색 약을 시작하시면 되고, 이때는 아마 거의 생리 기간 중일 겁니다. 이렇게 피임약 복용은 복잡한 것 같지만 한 일주일 정도 복용하다 보면 금방 익숙해지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보호자와 같이 내원을 하셨을 때 피임이 필요한 게 아닌데 왜 피임약을 복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당황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중고등학생 친구들이 부정출혈이나 불규칙한 주기, 또 생리통 등으로 내원한 경우 치료를 위해 처방하려고 하면 어머님들이 걱정이 돼서 그러신 거겠지만 한 반 정도는 거부감을 표현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래의 정확한 명칭인 저용량 경구복합 호르몬 제제라고 또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같이 들어있는 저용량의 호르몬 약이라서 산부인과에서는 출혈, 그리고 이제 질환 등의 치료 목적으로 많이 처방을 하는데 그 여러 가지 효과 중에서 피임 효과가 있어서 그냥 짧게 편의상 피임약으로 부르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시라고 설명드립니다. 그런데 그래도 또 어지간하면 복용을 안 하고 싶어 하시긴 합니다. 그래서 정말 출혈이 조절이 안 되거나 하는 경우에는 제가 또 설득을 해서 복용을 하시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피임약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르다 보니까 오해를 받지만 또 치료제로 상당히 중요한 약이란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생리주기 조절을 위해서 저희가 피임약을 많이 복용을 하는데 다른 여러 일들로 예를 들면 결혼식이나 여행 등 생리주기 조절을 위해 내원을 하시긴 하지만 수능을 앞둔 시기에 보통 이제 10월 말쯤에 내원을 몰아서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편하게 생리 예정이 2주 전부터, 이제 어떤 분들은 일주일만 복용해도 생리가 잘 미뤄지긴 하지만 제 경험상 한 2주 전부터 드시는 게 제일 확실합니다. 원래 계획된 일정까지 복용을 하고 피임약을 중단하시면 한 이틀 정도 뒤에 생리가 시작됩니다 라고 설명을 제가 드리기는 하는데 10월 말에 오시면 사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피임약에 관련된 내용을 해봐야겠다고 생각한 이유 중에 하나인데 조금만 더 병원에 일찍 오셔서 10월 말에서 11월 초에 생리가 끝날 수 있도록 미리 10월 생리를 조절하시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예민한 상태에서 이제 괜찮던 피임약도 복용을 하면 또 불편할 수가 있고 예정된 생리를 미루는 것이다 보니까 가끔 또 생리전 증후군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또 그리고 생리가 계획대로 안 미뤄질 수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보통 11월 첫 주 안으로 생리가 끝나면 수능시험일에는 생리를 하지 않으니까 수능일에 생리로 인한 불편감에서도 좀 자유로울 수 있고 피임약도 복용하지 않아도 되니까 훨씬 컨디션 조절에 유리합니다. 다른 중요한 일들에서도 한번 응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방법만 알게 되면 굳이 병원에 안 오셔도 되고 약국에서 일반 피임약으로 조절하셔도 괜찮습니다. 피임약은 이제 병원에서 처방하는 전문 의약품이 있고 이제 일반적으로 약국에서 살 수 있는 이제 일반 의약품이 있습니다.
환자분들은 다 피임약이라고 하는데 어떤 약은 처방전이 있어야 하고 어떤 약은 약국에서 그냥 구입할 수 있는지 궁금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저용량 경구복합 호르몬 제제, 저희가 이제 편의상 피임약이라고 부르는 이 약은 말씀드린 대로 에스트로겐과 프로게스테론이 같이 들어있고 에스트로겐의 양에 따라서 피임약의 종류가 달라지고 프로게스테론의 종류에 따라서도 피임약의 종류가 달라집니다. 이 프로게스테론은 원래 몸에 물을 좀 붙잡아두는 성질이 있어서 환자분들이 피임약을 복용하면 좀 붓는다고 느끼기도 하고 살이 찐다고 느끼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일반 의약품으로 나오는 피임약은 보통 1세대, 2세대, 3세대 약들인데 이때 있었던 프로게스테론 성분들은 이런 좀 몸이 붓는 것들을 더 느끼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전문 의약품으로 처방하는 약들은 이 성분이 보완된 프로게스테론이라 이제 붓는 느낌이 좀 덜하다고 느끼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또 전문의약품이 몸도 안 붓고 살도 안 찔 것 같고 다 좋을 것 같지만 실제 주기 조절이나 피임 그리고 이외 치료 효과는 사실 같습니다. 그리고 또 신기하게도 일반 의약품이 훨씬 잘 맞는 분도 계시고 전문의약품이 잘 맞는 분도 계시고 아무거나 다 괜찮은 분들도 많이 계셔서 사실 복용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도 좀 차이가 나서 보통 약국에서 구입하는 일반 의약품이 한 달에 한 10,000원 정도라고 하면 야주 기준으로는 한 2만 원대 중반 정도입니다. 장기간 복용하시려고 하면 일반 의약품이 비용이나 또 구입 방법 고려했을 때 더 합리적일 수 있으니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결정하시면 됩니다. 피임약을 이제 복용을 하시면 나중에 이제 임신을 할 때 영향이 있을까 또 걱정을 합니다. 피임약을 매일 정해진 시간에 잊지 말고 잘 지켜서 복용하라고 복용법을 강조하는 이유는 방광기가 짧아서입니다. 쉽게 말하면 피임약은 효과가 오래 유지되지 않는다는 의미로 오래 몸에 남아있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복용 시간이 좀 불규칙해지는 것만으로도 피임 효과나 다른 치료 효과들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피임약을 복용했다고 해서 그 약효가 오래오래 남아서 나중에 임신이 어려워지는 상황은 절대 나타나지 않습니다. 사실 임신이란 게 계획이 없을 때는 잘 될 것 같아서 피임에 신경을 쓰지만 원래 또 임신을 하려고 하면 계획보다 좀 늦어지는 일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조금 어떤 일에 신경을 쓰면 배란도 더 안 되기도 하고 생리가 불규칙해지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사실 피임약은 임신에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피임약을 복용을 하면 본인의 주기를 조금 알기가 어렵기 때문에 피임약 자체로 주기가 딱 맞춰지게 되니까 가끔은 장기간 이제 복용하시는 분들께 피임약을 조금 중단하고 생리 주기나 생리량이 어떤지 좀 회복되는 것도 보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긴 합니다. 하지만 꼭 휴약기를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피임 목적으로 복용하시는 분들은 사후 피임약 복용이 훨씬 좋지 않으니까 그 부분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피임약에 대해서 외래에서 많이 받는 질문들로 한번 이야기해봤습니다. 정말 또 피임약으로 설명하려면 영상 몇 편이 될 정도로 길어지는데 아마 이 정도로도 궁금증이 조금 해결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피임약은 특별하거나 무서운 약이 아닙니다. 잘 활용하면 중요한 일이 있을 때 생리라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도 있고 여러 산부인과 질환에서도 안전하게 치료제로도 사용되는 약이니까 피임약이란 단어에만 너무 집중하셔서 오해하시질 않길 바랍니다. 이상 닥터소리였습니다.